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바로 위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위암을 알아보기 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약 3만 명이 새로 위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조기 발견율과 완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조기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5% 이상에 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 덕분입니다. 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위암의 전반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의 구조입니다. 위는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한 주머니 모양의 기관입니다. 성인의 경우 빈 상태에서 길이가 약 25cm 정도 되고 최대 용량은 약 1.5리터 정도입니다. 위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부의 분문부, 위쪽의 위저부, 중앙의 위체부, 아래쪽의 위전정부, 그리고 출구인 유문부로 구성됩니다. 위벽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부터 점막,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하층, 그리고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암은 주로 가장 안쪽 층인 점막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위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소화입니다. 위에서는 위산과 소화 요소인 펩신이 분비되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또한 위의 연동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섞어 십이지장으로 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위산 분비입니다. 위는 하루에 약 23리터의 위산을 분비하는데 이 위산은 십이에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한 산성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동시에 세균을 죽여 감염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12 흡수입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내재인자는 비타민 B12 흡수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를 절제하게 되면 비타민 B12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는 면역 기능도 담당합니다. 위산이 입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을 죽여 감염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암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위암은 크게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암이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국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림프절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되는데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조기 위암은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융기형, 즉 점막이 솟아오른 형태이고 두 번째는 표면형, 평평한 형태이며 세 번째는 함몰형, 점막이 움푹 들어간 형태입니다. 반면 진행성 위암은 암이 근육층 이하로 침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1기부터 4기까지 병기가 나뉘며 병기가 높아질수록 예후는 나빠집니다. 이제 병리학적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중 가장 흔한 형태는 위선암입니다. 전체 위암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위 점막 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위선암은 다시 장형과 미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형은 비교적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반면 미만형은 진행이 빠르고 전이가 잘 됩니다. 이외에도 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위장관 기질종양, 즉 GIST라고 불리는 암은 위벽의 근육세포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 성과가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의 원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위 점막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거쳐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30배 높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506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으며 주로 어린 시절에 전염되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 요인입니다. 특히 짠 음식이 문제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등 전통 음식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10g 이상으로 2배가 넘습니다. 또한 훈제나 가공식품도 위험 요인입니다. 훈제 생선, 햄, 소시지 같은 음식에는 아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위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도 위 점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켜 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1.52배 높습니다. 담배의 속 발암물질이 침을 통해 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기타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암 발생률은 높아지고 특히 50세 이후 급격히 늘어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더 잘 발생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한데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23배 증가합니다. 특히 직계 가족에서 2명 이상 위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전성 위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위용종 같은 기존의 위 질환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혈액형이 A형인 경우 다른 혈액형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약간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암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위암으로 쉽게 의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속쓰림입니다. 위산 분비 이상으로 인해 속이 쓰리거나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욕 부진입니다. 평소보다 입맛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른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복부 불편감입니다. 명치 부위가 막연하게 불편하거나 둔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위염이나 소화불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진행된 위암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토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구토를 하거나 심한 구역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출구 부분에 암이 생기면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해 구토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토혈이나 흡견입니다. 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삼키기 어려움입니다. 위와 식도의 경계 부위에 암이 생기면 음식물을 삼키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수입니다. 진행된 위암에서는 복강 내에 물이 차면서 배가 점점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혈입니다.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빈혈이 생기면 어지럼증, 피로감, 창백함이 동반됩니다. 두 번째는 전신 쇠약감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무력감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진행될수록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위암의 진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위 내시경입니다.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조직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확진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통해 위 전체를 살펴보고 최근에는 고해상도 내시경과 협대역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 위암 발견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검사입니다. 위장 조영술은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마시고 X선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전체의 모양을 확인할 때 유효합니다. 복부 CT는 위암의 진행 정도와 림프절 전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평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PET-CT는 전신에 암이 퍼졌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되고 내시경 초음파는 위벽 침범 정도와 주변 림프절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도 함께 시행됩니다. 종양 표지자인 CA와 CA19의 9가 위암에서 상승할 수 있지만 조기 진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혈액 검사로 빈혈이나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위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암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내시경 치료, 수술적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내시경 치료입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흔히 ESD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조기 위암 중에서 림프절 전이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 암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위를 보존할 수 있고 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기 위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위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시행됩니다. 암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위를 부분적으로 절제하거나 전체를 절제하게 됩니다.
원위부 위절제술은 위의 아래쪽 3분의 1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위전정부나 위체부하부에 암이 있을 때 주로 시행합니다. 위전절제술은 위 전체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암이 위 상부나 전체에 퍼진 경우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 많이 도입되어 조기 위암 환자에게 최소 침습 수술을 제공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인 로봇 수술도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합병증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항암 치료입니다.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성 위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항암 치료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국소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먼저 항암제를 투여해 암의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완화적 항암 치료입니다.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입니다. 먼저 허세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트라스투즈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는 HER이 유전자가 과발현된 위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또 최근에는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면역 치료제도 위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아직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입니다. 위암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유입니다. 이 세균은 위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2가지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12주간 복용하게 되며 치료 성공률은 약 80에서 90% 정도입니다. 한번 치료에 성공하면 재감염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소화성 궤양,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 후 환자, 그리고 MALT 림프종 환자는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g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는 적게 먹고 국물 요리의 국물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또 장아찌, 젓갈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위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늘, 양파, 녹황색 채소가 도움이 됩니다. 또 가공식품은 제한해야 합니다. 훈제 생선, 햄, 소시지 같은 음식에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너무 뜨겁지 않게 적절한 온도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빠질 수 없습니다. 흡연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음주도 절제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제도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형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경우에는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소화불량이나 체중 감소, 복통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암 수술 후 관리입니다. 수술 후에는 식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덤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철분, 칼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하면 보충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합병증 관리도 중요합니다. 덤핑 증후군은 수술 후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음식이 소장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면서 어지럼증이나 심계항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기 추적 관찰도 꼭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체중 변화나 영양 상태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암의 최신 치료 동향과 마지막 경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의학과 유전자 검사. 최근에는 정밀의학이 위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암 조직에서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유전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동반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 CAR-T 세포 치료라는 최신 면역 치료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환자의 면역세포를 유전자 조작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암제를 나노 입자에 담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앞으로 위암 치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인공지능도 위암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내시경은 조기 위암을 더 정확히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AI 분석은 환자별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예측해 의료진의 판단을 보완해 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암은 조기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감염이 확인되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특히 마늘, 양파, 녹황색 채소가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위암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다섯째,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 덕분에 진행성 위암 환자의 생존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위는 곧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